안녕하세요. 항상 긍정의 힘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쿄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 살아가면서 얻은 마인드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일본 생활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컨텐츠에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상단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호련단신으로 제가 일본에 넘어왔을 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뭔가 굉장히 일본스럽고 아기자기한 면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해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기분으로 동네를 탐방했는데 저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자전거를 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1인 1대로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고 마트에 장을 볼 때나 편의점에 갈 때, 또 출근할 때, 학교를 갈 때 정말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통비가 비싼 이유도 있지만 언덕길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그렇게 부담이 느껴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좀처럼 자전거를 잘 타지 않았었는데요. 오랜만에 자전거 페달을 밟으니 운동도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져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제가 잊고 있던 바이크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게 된 것도 아주 오랜만에 자전거를 다시 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관공서나 은행에서 일 처리를 할 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30분씩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 창구 저 창구 옮겨 다니면서 간단한 확인 절차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일본 생활 초기에는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우리나라랑 비교도 하면서 저의 시간을 아까워한 적도 있었어요. 몇 번 그런 답답함을 느끼다가 그 뒤로부터는 아예 은행이나 관공서를 갈 때는 일부러 제가 읽을 책을 한 권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뒤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 마음속 양식이 채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제가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요. 점점 생각이 발전하면서 어차피 내가 시간 오래 걸릴 거 알고 오늘 이 업무 보러 온 거고 빨리 처리돼서 빨리 돌아간다고 해서 나한테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내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 편안하게 이름 불릴 때까지 책이나 읽자,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바쁘게 일 처리를 하면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제가 챙겨야 할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는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답답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뭔가 그 빨리빨리라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였구나 하고 제 자신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매사에도 지금까지 너무 바쁘고 급하게만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 평일 낮에는 이 정도 여유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다시 시작한 오토바이만 해도 만약 이곳이 한국이었다면 저는 수없이 많은 반대와 우려에 결국엔 굴복해서 다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었을 거예요.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타지마, 타면 죽어, 오토바이 위험해 하고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을 해줬을 거고 저와 연락이 닿을 때마다 우려를 해줌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이 오토바이라는 취미에서는 결국 경각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됐었겠죠.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 제가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서 아무도 저의 안전이나 위험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참는 것도 자기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인 거죠. 흔히들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개인 이기주의가 철저하다고 하지만 직접 여기서 제가 겪어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껴본 결과 다들 자기의 생각은 말을 해주어요. 어르신들이나 지인들한테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오토바이에 대한 이야기나 자기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저의 사고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저의 선택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평가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온 구성원이 힘을 합쳐 옳은 길을 제시하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으로 규정된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존재들을 함께 보호하고 키워나가죠. 바로 악으로 규정된 선택을 한 울타리 밖의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야, 너 쟤랑 놀지 마. 야, 너 쟤 가까이 하지 마. 너가 자꾸 쟤랑 가까이 하니까 너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 일본은 개인의 선택은 개인의 과정과 결과에 따를 뿐이지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어떠한 선택을 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물론 그 주체가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는다면 그때는 정말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조금 섬뜩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압박해오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과 시선을 경험하고 또 상황을 겪어가면서 또 제 자신이 성장을 해가면서 저는 더욱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주고 계시는 이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방향, 저의 여가 시간을 보내며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운동, 남의 눈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한국에 살고 있을 때의 저의 모습이었다면 무조건 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저의 선택보다는 저의 가족이나 회사 그리고 미래만을 위한 모두의 선택에 저를 맡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선택도 하기는 합니다. 이런 세세하고 행복한 것들로요. 여기에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던 인상 깊은 멘트가 있었어요. 그 멘트가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맴돌며 제가 무슨 방향을 정하거나 선택을 할 때 저를 잡아주곤 했어요. 그 멘트는 바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이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고 저의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아왔어요. 하지만 일본에 살면서 제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달리고 있는 차선으로 저의 뒤나 옆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급하게든 들어온다고 해도 그 차량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결코 제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든지 나의 명예와 평판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겠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두를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나의 선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일해주는 사람이 조급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도록,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행복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에 살면서 제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저의 가족과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의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큐제튜브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격양되었던 양국의 관계가 치우침 없는 반성과 이해로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